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를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RPA 솔루션을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세션에는 RPA란 이런 거다라는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객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RPA에 대한 고객 사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RPA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 분명히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RPA 구축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오늘의 주제인 삼성 SDS 브리티 RPA에 대한 특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분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펜코의 이동욱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긴장되네요. 오늘 매니저님 네, 오늘 발표가 처음이시래요. 오늘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데뷔 무대인 만큼 격려의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네. 긴장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손이 발표자가 긴장하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채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발표자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에 앞서서 일단 발표는 저희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네, 소개, 네. 그리고 RPA 도입했던 배경, 그리고 도입 사례, 그리고 네. 향후 계획까지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우선 펜코는 저희 의료 제조 수출 기업으로서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한 38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네. 1984년도에 네. 창업을 한 이후에 현재 이제 국내외 이제 총 통합해서 아마 이제 직원들이 16,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산 기지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에 네. 지금 두고 있고 이 생산 기지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알고 계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브랜드들의 다 옷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와, 무신사 요즘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저도 무신사에서 옷 하나 사보려고 했는데 제 연령대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참.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팟 브랜드 네. 기업들의 어떤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저희가 일본을 대상으로 이제 수출 기업을 이제 섬유 업계에서 1위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지금까지도 1위인 기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 의류 업계에서는 네. 지금 좀 글로벌적인 어떤 추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래 기존에서는 이제 어떤 의류 제조업에서 지금은 정보 제조 소매업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되게 생소해요. 정보 제조 예. 소매업.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의류 제조업은 네. 말 그대로 어떤 옷을 만드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낸 옷을 이제 네. 고객들이 만들어낸 옷을 그냥 사는 이제 그렇죠. 사는 네. 거고 네. 이 정보 제조 소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고객이 나는 이런 색상의 옷을 갖고 싶다 아니면 이런 디자인의 옷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 그것을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거를 그 주문을 받아서 접수받아서 네. 그것을 즉시에 또 바로 그 고객한테 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네. 좀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시스템들이 네. 의류 기업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상점에서 만들어 놓은 상점에 널려 있는 그런 옷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반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색상의 옷을 만들어 줘. 네. 그러면 그게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달? 한 달도 안 걸리죠. 진짜요? 네, 1주, 2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옷을 네. 딱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하는 맛이 없겠는데요. 요즘 또 백화점들이 싫어할 것 같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뭐 비대면 쇼핑이군요. 비대면으로 그렇죠. 이제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보 제조 소매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AI 기반으로 하는 이제 업무 자동화가 이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의 이제 유명한 어떤 유사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아리아케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7년도에 이 회사가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일찍 시작했네요, 여기는. 네,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기획이나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저희 그냥 일반 의류 기업들은 이 모든 것을 공정을 거치려면은 이제 최소 1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유사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어떤 이제 한 건물 안에 그 사무실과 그리고 생산 공장까지 이렇게 한 번에 그 한 건물에서 딱 세워가지고 모든 과정이 그 건물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년 동안 걸렸던 그 기간이 이제는 2주 정도로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봤고요. 그래서 그 패스트 패션 스파 브랜드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뭔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이제 스리랑카의 M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사 안에 있는 이제 그 중요한 전반적인 업무들을 이제 RPA를 도입을 하면서 생산성이나 아니면 그 비용 절감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 펜코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혁신적인 방향을 이렇게 딱 세워서 이런 앞에 있던 그 회사들의 사례들처럼 좀 이렇게 자동화 업무를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지금 이제 장표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DQCS라고 디벨롭먼트, 디자인, 그리고 퀄리티, 코스트, 스피드 즉 품질 제고 그리고 연구 개발, 원가 절감, 그리고 납기 준수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고객에게 만족을 이제 실현시키고자 이렇게 RPA 도입을 추진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펜코의 어떤 디지털 혁신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제조 소매업으로서 이제 넘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디지털 혁신은 사실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펜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시에 그리고 고객들에게 좀 투명하게 어떤 이런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정보들을 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고객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최적화된 어떤 효율적으로 또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거를 실행을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우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업무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임직원들에게도 이런 노하우를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실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또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시장도 또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죠. 다각화로 또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시스템을 잘 내재화시켜서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산 관리나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혁신을 이루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RPA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RPA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에 좀 규칙적이고 또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동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일을 이제 RPA가 담당을 하고 기존에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생산성을 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쵸, 이거 또 해야 돼. 맨날 하는 또 금방 일. 지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대신 RPA가 하고 사람은 이제 기존에 해오던 사람은 이게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RPA가 이제 작업한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또 얘가 나보다 또 이렇게 정확하고 또 이렇게 좀 더 빨리 일을 할 수가 있네 하면은 그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좀 더 많이 그렇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있겠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펜코가 좀 이렇게 RP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도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도입한 그게 아니고 저희가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2019년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스마트 TF팀을 조직을 해서 어떤 이런 도입을 위한 과정이나 또 이런 준비들을 이렇게 실행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몇몇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많은 RPA 중에서
글로벌 1등인 UiPath도 있고 그렇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있는데 네. 왜 하필 브리티 RPA인가?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고민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브리티 RPA를 선정했던 이유들을 지금 네. 보시는 장표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브리티 R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이제 좀 중견 기업에 속하는데 네. 네. 그런 중견 기업이나 중소 기업에도 한 30여 군데 이미 도입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네. 또 그런 이런 사기업들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도. 또, 예, 공공기관에도 사실 이렇게 구축을 많이 해왔었고 네네. 또 더 나아가서 삼성 자체 그룹사에도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하고 운영을 했던 네,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뭐 삼성이 만들었는데 그룹사에서 안 쓰면 그건 네, 좀 그쵸. 그럴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그렇죠. 잘 돼 있네요. 네, 또 이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또 네네. 여기까지 또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죠. 또 그리고 확장성인 측면에서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이제 그 과제들을 계속 자동 업무화를 시킬 거잖아요. 아, 하긴 업무들을 예. 이렇게 자동화 시키는 거는 그 뭔가 특정 업무를 한번 딱 자동화 시켰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업무가 계속 그러니까요. 들어오니까 네네. 또 이제 그런 업무들을 발굴하는 데는 사실은 그게 좀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그 담당자한테도 직접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업무 정의서나 이런 것도 작성해가지고 맞아요. 또 네. 개발한 분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드는데 네. 근데 VT RP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텝 레코더라는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네. 어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걸 발굴을 할 때 자동화로 이제 설계가 가능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이름만 딱 봐서는 예. 뭐 A라는 직원이 하는 업무를 예. 다 녹화를 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AI가 요거 딱 보니까 요거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자동화하면 되겠네 라고 예, 뭔가를 맞아요. 해주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보통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원래는 사람이 했는데 네. 그거를 VT RPA에서는 이제 자동화 진짜요? 툴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예. 이거 되게 좋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많이 혹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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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킬링 포인트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또 뒤에 하나 더 있긴 한데 네네네. 여기서 또 이제 사실 아직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뭐 또 회사마다 다 재경팀이나 인사팀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팀들의 어떤 업무도 나중에 자동화를 또 시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재경팀의 업무 그렇죠. 자동화가 예.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의 이제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공인인증서나 그리고 어떤 로그인 인증을 위해서 네. 이 캡처 이 기능을 좀 이렇게 해제하는 그런 어떤 기술도 필요한데 네. 이 기술들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을까 네네.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저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좀 VT RPA에서 좀 혹했는데 네. 사실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이제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를 네네네.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는 아직도 그게 어색한데. 그렇습니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진짜 예. 뭐 슬랙이나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정말 네,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여전히 메일 많이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또 꼰대가 돼갑니다. 그런 네.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사실 요즘은 메신저로도 이제 뭐 업무 파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전송을 맞아요. 하고 네. 또 이제 대화도 많이 네.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VT RPA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봇을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챗봇이 잘 돼 있나 보네요. 예, 그래서 내가 꼭 내 자리에서 내 PC에서 이 봇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메신저 하나만으로 이 봇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봇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사실은 제일 좀 메리트를 느꼈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뭔가 급한 일 이렇게 전달 받았을 때 스마트폰 메신저로 딱 들어가고 봇 요것 좀 해줘 라고 딱 하면 진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스케줄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업무를 신기하네. 몇 시에 돌려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로 또 이제 봇을 가동을 해도 사실 이 봇 서버가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도 이제 대규모로 또 가동도 가능하다는 점이 확장성에서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과제들을 개발을 하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의 임직원들이 이것을 다 잘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지원 체계도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현장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 과정을 진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국산 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외산보다는 그렇죠. 외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대응이 좀 훨씬 발빠르게 빠르게 된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또 지원이 아무래도 더 원활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이유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사실은 VT RPA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펜코에서는 사실 펜코가 영업하고 생산 관리가 이제 주요 업무 분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만 일단은 과제가 적용이 되고 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한 3분기 때 그때부터 파일럿으로 이제 좀 도입을 하고 또 이제 어떤 RPA 솔루션을 선정을 해서 도입을 한 다음에 올해 초까지 12개의 과제를 현재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운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한지는 사실 이제 3, 4개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발표해 주시는 거 보면 만족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도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제 그 개발 인력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이제 3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저희는 또 한 개 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팀에 있는 어떤 업무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이제 자동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 팀에 대한 어떤 업무를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잘 시키면은 그것을 사례로 이제 저희 해외에 있는 공장에까지 그렇게 되겠죠, 확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12개의 과제들을 지금 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12개 과제로 연간 저희는 이제 거의 약 6,000시간이나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미얀마에 있는 공장에 대한 어떤 생산 현황 취합 사례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생산을 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취합을 하는 업무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드는 작업은 아니에요. 건당 10분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매일매일 이거 하면 할 때마다 짜증나겠어요. 계속 이제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연간 소요 시간은 이제 한 2,400분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RPA로 이제 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과 동일하게 이것도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소요 시간이 4분으로 줄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사람이 또 이 시간에 또 어떤 휴먼 에러 없이 계속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없이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사실은 좀 이제 큰 이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반복적인 일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게 할 때 갑자기 와악 하고 있다가 야 와갖고 뭐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되잖아요. 그렇죠.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집중력을 회복할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지금 이제 저희 영상을 따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업무가 실제 RPA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되고요. 지금 영상이 나가는데 자, ERP에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곧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이게 사람이 지금 치는 게 아닙니다. 속도 보시면은 막 타이핑 속도 엄청납니다. RPA입니다. RPA 지금. 더 좋은 ERP 쓰시는구나. 자, 여기에서 뭐 엑셀로 이렇게 내려받기 같은 거를 하겠죠? 그래서 ERP에서 자료를 내려받고 엑셀 열렸어요. 이거 꼭 매크로 돌린 다음에 한 2배속, 3배속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사실 사람이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사실 영상 조금 빨리 돌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미얀마에 대한 어떤 일일 생산 현황을 메일로 이제 다운을 받고 또 아까 ERP에서는 이제 베트남 공장에 있는 어떤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같이 엑셀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와, 속도 봐라. 야, 컨트롤 C, 컨트롤 V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 거의 2.5배 정도 네. 속도가 빠르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오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이제 불량률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것은 저희 일본에 있는 또 어떤 좀 큰 바이어사가 이제 저희에게 주문을 네. 좀 주면은 저희가 네. 그 주문에 따라서 공장에서 이제 그 상품을 생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항상 생산하다 보면은 분명 불량이 안 생길 수가 있는, 없지. 네, 네. 상품이 나올 건데 네. 그 불량률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이게 취합을 하는 작업입니다. 건당 50분이면 이거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예, 한 시간이라고 퍼펙트하게 됐을 때 50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어떤 인터럽이나 이런 게 네. 없을 때 이제 그러니까요. 50분인 거고 네네네.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업무 부담이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기존에는 이제 한 달에 8번밖에 이 작업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이게 이제 연간 작업 소요 시간은 아마 4,800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RPA 도입 후에는 사실 이게 곳이 계속 돌다 보니까 네. 이제 매일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훨씬 빠르다 보니까 원래는 1시간 정도 걸렸던 작업이 지금은 RPA로 인하여서 8분 정도밖에 지금은 이제 소요가 안 되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업 시간이 약 4배 야. 정도로 단축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주 2회밖에 안 되던 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예. 각 건당 지금 작업 시간이 4배나 빨라졌다는 것도 네, 대단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려야죠. 어떤 식으로 그렇죠. 되는지. 네. 자, 동영상 나갑니다. 불량률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이제 바이어 측에서 이제 올리는구나. 불량이 난 그 어떤 작업되어 있는 파일을 여기다 올려주면은 RPA가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네. C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해제해서 네. 그 작업을 이제 양식을 딱 만들고 그 양식 안에다가 네.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영준 님이 뭐 결국 매크로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매크로로 이렇게 복합적인 작업을 그쵸. 하기가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진짜.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수를 하나하나 또 이제 RPA가 네. 따라서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걸 또 스스로 판단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선택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매크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좀 다른 차원인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야, 뭐 이렇게 그냥 딱 보면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 같은데, 네, 사실 근데 이게 뭐 속도도 그렇고 속도도 오류도 없고 예,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RPA라고 하면은 그냥 화면에는 그냥 뭔가 보여지는 거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막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고 이제 딱 작업한 결과가 네네네, 딱 나오는 그런 건 줄 생각하시구나. 알았어요, 맨 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또 미리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 RP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처음 봤어요. 네, 그동안은 진짜 말만 들었는데 예. 뭐 어떤 웨비나나 세미나나 그런 데 가도 이런 거 안 보여주거든요. 그죠. 많이 없더라고요. 네, 안 보여주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사례인데, 네. 마지막 사례는 이제 SPL이라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바이어사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그 SCM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SPL에서 이제 각 주문별로 이제 그 바이어사에서 이제 어떤 파일을 올려주면은 네. 저희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주문표를 이제 작업을 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5.5배나 단축이 됐고요. 예. 아마 앞에서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반복적인 네. 내용일 것 같아서 그쵸, 네. 이 다음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를 저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 영상은 이제 RPA하고 사람이 직접 이 동시간에 작업하는 거를 비교했었구나. 비교하는 영상을 좀 네,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람 vs 보십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자, 지금 빠른 배속으로 해놓은 건데요. 자, 왼쪽이 지금 사람이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지금 하단에 보면 RPA가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이죠? 똑같은 화면인데, 네. 와, 사람은 30분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앞에서 보여주셨던 작업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뭐 그냥 얼핏 봐도 RPA 작업 속도가 뭐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좀 넘겨보면 RPA는 15분이 걸렸고 네, 사람은 아직도 하고 있네요. 30분 걸렸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과 RPA가 작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낼지라도 그 어떤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되고 오류도 없다라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펜코에서는 일단 한 개 팀을 네. 집중적으로 좀 이제 RPA를 적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해당 팀을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팀으로 이제 좀 만들어서 네. 이 해당 팀에 도입했었던 어떤 RPA 성공 사례들을 네. 토대로 해외 공장에까지 확산을 시킬 예정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저희가 1차적으로 좀 도입을 했던 것은 목표는 사내 좀 임직원들에게 RPA에 대한 또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함이었고, 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운영을 해가면서 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네. 어떤 개발 역량 내재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또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업무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네. 개발 역량에서도 이제 고도화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공장에 확산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AI 시스템과도 연계를 하면서 네.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